근력 운동은 천천히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여야 근육이 제대로 활용되면서 근자극이 잘 이루어지며 근육에 상처를 줄 수 있고 이로써 근육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빠르게 하면 어떨까요? 스트렝스의 속도가 더 붙기 때문에 1회 반복 시간이 단축됨을 뜻하는데 이러면 근자극을 제대로 느끼긴 어렵습니다. 이전보다 높은 속도가 붙고 거기에 가속도까지 붙어버리면 그냥 묻혀가는 동작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 속도가 빠른 것과 치팅이 완전히 같은 말이라 볼 수는 없지만 분명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벤치프레스를 할 때 천천히 하다가 빠르게 하게 되면 이완시 바벨을 그냥 낙하시키고 밑에서 받다시피 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이 사이에 텐션은 죽게 됩니다. 바텀에서는 바운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으로써 가장 어려운 구간인 스티킹 포인트를 쉽게 통과할 것이고 그 구간이 지나면 또 거저먹는 구간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수축 이완을 1초 그리고 2에서 3초 정도로 수축은 빠르게 이완은 느리게로 하는 게 성장에 좋다고 알고 있으며 근비대를 목적으로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는 이미 이렇게 하려고 노력 중일 것입니다. 그럼 아주 느리게 하는 저항성 훈련은 어떨까요? 근자극을 더 길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은 일반적인 저항 운동과 느리게 수축과 이완을 하는 저항 운동 중 어떤 걸 더 추천할 만할지 실험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6개월간 트레이닝 경력이 없는 대학생 나이의 젊은 여성 35명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저항훈련 그룹, 그리고 아주 느린 저항훈련 그룹, 그리고 대조군 그룹으로 나누어 4주간의 훈련을 통해 얻어낸 결과, 즉 유연성, 최대 산소 섭취량, 운동 종목별 원RM 수치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표는 실험 대상자의 신체적 정보이며 다음에 보여드릴 표와 그래프를 통해 훈련별 발전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TRT, 전통적인 저항훈련, 즉 TRT가 가장 상단에 있고 많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느린 저항훈련인 SRT가 그 다음이고 가장 하단이 4주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대조군의 결과입니다. 제가 처음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예상과 모든 게 비슷했지만 아무 훈련도 하지 않은 대조군 그룹의 경우에도 테스트 전과 후에 상승 변화가 있다는 게 좀 의아했습니다. 그 대상자들이 처음 테스트를 거친 이후 근력이 상승한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운동을 몰래 한 대상자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이상했습니다. 저게 정말 정상적이라면 실험의 기준에서 문제가 있거나 오차 범위가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TRT 그리고 SRT 그리고 CON의 형태로 선택된 모든 운동 웨이트 종목에서 원RM이 발전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최대 산소 섭취량 VO2 max가 조금 늘긴 했지만 대조군 그룹도 테스트 전후 대비 함께 늘어난 걸 감안하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웨이트 훈련으로도 유연성이 증가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RT가 14.7%, SRT가 11%로 말이죠. 보통 헬스하면 몸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아니면 그간의 웨이트 훈련 후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칭을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게 큰 변화를 준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결론은 나왔습니다. 정상적인 속도의 훈련이 아주 느린 방식의 훈련에 비해 원RM 증가에 있어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분명 변수가 될 만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TRT 훈련은 원RM의 80%의 무게로 3세트 8회를 진행하였으며 SRT 훈련은 원RM의 50%의 무게로 10초 수축, 10초 이완을 반복하여 최대 반복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TRT 훈련은 주 3회 25분씩 총 주간 운동 시간 75분을 진행했으며 SRT 훈련은 주 2회 35분씩 총 주간 운동 시간 70분을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무게 강도와 볼륨도 TRT가 더 높았으며 주간 진행 빈도와 소요 시간도 역시 TRT가 더 높았던 것입니다. 원RM 증가 훈련은 강도 설정이 중요하기에 아무리 봐도 TRT 훈련이 유리한 설정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더군다나 훈련된 남성이 아닌 훈련 안 된 여성이기에 근육량 증가나 근력 향상 효과보다는 근신경계의 발달 또는 적응 효과 정도일 거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랜덤으로 그룹을 나누긴 했지만 그룹 간 체격 차이가 꽤 있다는 점도 뭔가 별로라는 느낌이 듭니다. 한마디로 이 논문은 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인용한 이유는 공짜 논문 찾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느린 저항 훈련에 대한 실험 논문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닐 테고 이미 많은 훈련자들이 직접 경험해봐서 알기에 이 결과에 대한 반박을 제가 따로 진행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실험과는 별개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느린 속도의 훈련을 하려면 당연히 원RM에는 훨씬 못 미치는 무게로밖에 못한다는 건 당연한 거고, 고로 원RM을 늘리는 목적으로는 좋은 훈련 방법이 아닌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같은 무게로 느리게 빠르게 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빠르게 훈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랩스를 기록하여 전체적인 볼륨에서 우위를 차지할 테고, 무엇보다 더 많은 타이트 군섬유를 활용하여 성장시키기 때문에 후자의 훈련 방법이 더 큰 근력 및 근비대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 느린 속도의 훈련은 시간 낭비일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결과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느린 저항 훈련을 종종 활용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부상의 위험 없이 자신이 힘을 쓰기 어려운 약점 구간을 좀 더 세세하게 느끼며 자극해가며 움직여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소고기가 영양가가 좋다고 다른 고기를 안 먹을 순 없다는 것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겉보기엔 단순하게 보이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란 운동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체 실험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운동 종목 자체에만도 변수가 너무나 많다는 데에 있습니다. 스쿼트를 예로 들면 발을 지는 부위, 무릎의 각, 상체, 허리의 각, 다리를 벌리는 너비, 발끝의 각도, 고개와 시선의 방향, 그립의 너비, 손목과 팔꿈치의 각도, 주저앉는 깊이, 내려가는 속도, 올라오는 속도, 호흡 양의 차이 등등 변수가 어디 한둘이던가요? 잘못된 자세가 아니라면 이러한 변수들의 변화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효과도 다양하게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에 아주 느린 저항 훈련은 이런 변수 중 하나로 생각하고 필요할 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웨이트 트레이닝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무조건 느린 훈련이 좋다라고 잘못 배우신 분이 있다면, 그건 메인 훈련이 아니라 가끔 또는 루틴의 극히 일부에서 필요한 보조 훈련 정도로 생각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너무 느린 속도의 훈련도 너무 빠른 속도의 훈련도 장점은 있지만 단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 수축은 빠르게, 이완은 느리게, 최대한 반동 없이 훈련하는 습관을 들이기 바라며, 고중량 스트렝스 훈련에서는 이 법칙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에서 3RM의 중량을 최대한 버티며 이완시키기도 불가능할 뿐더러 부상의 위험 또한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상 도미닉이었습니다.